안녕하세요. 본익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들 지내셨죠? 저는 작년에 가을에 음악 작업실 겸 이제 글 쓰는 작업실을 차려갖고 거기 공사를 좀 하느라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거기 공사를 거의 혼자 했는데 공사하면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뭐 조금 후줄근한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건물을 계약을 해갖고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했는데 문짝도 달고 뭐 줄퍼티, 올퍼티, 막 전기공사, 조명공사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작업 반장도 저고 시다도 저고 아무튼 예, 아무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 조금 음악에 좀 집중을 하고자 그리고 좀 올해는 좀 열심히 살아볼까 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까지는 강의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였는데 조금 길다는 의견들이 있고 제가 생각해도 좀 긴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한 20분, 30분 정도로 조금 줄여서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한 5분 이내, 5분도 아니고 한 2, 3분짜리 영상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거의 팁들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따로 올리고 화성학 강의는 팁으로 나갈 만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화성학은 거의 강의 시간에 아마 거의 얘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강의를 이제 제가 블로그에 요약 노트를 올려놓거든요. 그 제 블로그 주소가 보닉.me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 요약 노트를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출력을 하셔갖고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배우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코드를 표기하는 규칙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편집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좀 헛소리를 많이 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은 이제 코드 표기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코드의 종류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트라이어드 코드까지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븐스 코드를 배우고 또 텐션을 배우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화성들을 배우면 이제 조금 적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자 오늘 이제 코드 표기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성학은 재즈 화성학이라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재즈 화성학. 그리고 어디까지 배우냐면 가요에 필요한 범위까지 배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즈 화성학에서는 이제 음악을 화성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나타내죠. 코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호로 나타내는데 클래식 화성학 같은 경우는 표기 방법이 재즈랑 조금 달라요. 클래식 화성학의 표기 방법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 표기의 한계 배우기도 전에 한계부터 좀 설명을 하려니 좀 거시기 한데
자, 우리가 보통 가요 악보나 뭐 팝 같은 거 악보를 보면 코드들이 적혀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불만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 들어가 있으면 코드의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드 표기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코드 표기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요 사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나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완벽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죠. 오산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코드의 표기 방법은 완벽하게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클래식 쪽에 이제 표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재즈 쪽에 표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누가 그랬죠. 재즈는 자유. 예, 좋은데 어쨌든 너무 자유로워서 이 코드 표기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D 마이너 7 이렇게 적고 누구는 D 마이너 7 이렇게 적고 또 누구는 D 마이너 7을 위에다 적고 예, 이런 식으로 표기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D 마이너 7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표기 방법들을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텐션의 표기 방법. 네, 텐션 아직 이제 우리 진도 나가는 화성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텐션이 아직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텐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악에서 쓰이거든요. 근데 이 텐션은 이제 조금 뒤쪽에서 배워요. 쉽게 얘기하면 코드 톤은 아닌데 코드 톤처럼 쓸 수 있는 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텐션들이 뒤쪽에 나오는데 이 텐션의 표기 방법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 클리셰. 라인 클리셰는 이거는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반주나 이제 멜로디에서 이런 식으로 탑노트나 혹은 중간에 있는 노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 노트들을 거의 반음으로 구성해서 가끔 온음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거의 반음으로 쭉 흘러가는 그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라인을 라인 클리셰라고 하는데 이 라인 클리셰가 쓰인 경우에도 코드 표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운드로 잠깐 들려드리면 예, 요런 게 라인 클리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퍼 스트럭처. 어퍼 스트럭처도 이 화성학을 아직 덜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용어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어퍼 스트럭처는 조금 단순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코드 위에 코드가 올라가는 게 어퍼 스트럭처예요. 예, 이런 식으로 코드 위에 D 마이너죠. 예, 이런 식으로 코드 위에 코드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퍼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대중음악에서 이제 이런 테크닉이 쓰였을 때도 코드 표기를 제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코드를 적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코드가 없는 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원 코드로 가는 곡들도 이제 거의 악보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삼음이 생략되어 있는 코드가 좀 많이 나오는 곡. 그리고 4도나 5도 간격으로 음을 쌓은 코드. 이거는 초반에 이제 코드를 처음 수업할 때 4도씩 쌓는 화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예, 요런 사운드. 그리고 5도씩 화성을 쌓는 코드도 있어요. 요런 코드입니다. 네, 이런 코드가 많이 나오는 음악들도 코드가 거의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못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화성학이고, 화성학이랑 대입법의 차이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입법을 이용해서 만든 음악은 코드 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곡들이 이 화성법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대입법으로 만든 곡들이 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거의 코드를 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악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코드가 안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악보가 코드가 안 적혀 있어서 어떤 코드가 쓰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노트들을 보고 코드를 직접 찾아야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코드 표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코드 표기의 예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트라이어드 코드죠. 자, 트라이어드 코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음을 쌓는데 3도씩 쌓는 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3도씩 쌓는 코드들을 쓸 때 노트를 총 3종류를 쓰면 트라이어드, 그리고 노트를 총 4종류를 쓰면 세븐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예, 이 트라이어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의 구성은 완전 1도, 장삼도, 완전 5도 이렇게 되죠. 메이저 코드는 어떻게 적냐면 대문자만 달랑 이렇게 적어놔도 메이저 코드, 그리고 대문자로 M이라고 적으면 C 메이저 코드, 그리고 MAJ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메이저 코드. 예, 별거 아닌데 적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 마이너 코드는 이제 완전 1도, 단 3도, 완전 5도 이렇게 되죠. 마이너 코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표기는 소문자 M을 써갖고 이렇게 CM, 그리고 마이너를 좀 길게 적어서 MIN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표기는 아마 자주는 못 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이제 얘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음을 말하는 거예요. 삼음이 단 3도라는 뜻입니다. 이 짝대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악보는 거의 필기체로 적는 재즈 악보 같은 데에 나오고, 딴 데서는, 그러니까 인쇄된 악보에서는 아마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그멘티드 코드. 어그멘티드 코드는 완전 1도 잘못 나왔네요. 단 3도가 아니고 장 3도죠. 장 3도, 아 이거 적다 말았구나. 여기도 잘못 나왔네요. 증오도. 완전 1도, 장 3도, 증오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가 어그멘티드 코드죠. 어그멘티드 코드는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측 상단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 있거나 혹은 플러스 5 혹은 샵 5 혹은 어그멘티드를 좀 길게 AUG라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에다 크게 적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미니시드 코드. 디미니시드 코드는 이제 완전 1도, 단 3도, 감 5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죠. 디미니시 코드는 소문자로 DIM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M. 이거는 소문자 M은 3도가 단삼도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플랫 5 이렇게 적는 것도 디미니시 코드고요. 그 다음에 C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것도 디미니시 코드를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디드 4 코드. 서스4 코드는 이제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C 서스4라고 이렇게 적는데 C 서스4를 적을 때 4를 이렇게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적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스2 코드 완전 1도, 장이도, 완전 5도. 이 서스2 코드도 이렇게 E자를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적기도 합니다. 예, 뭐 트라이어드 코드는 종류가 6종류밖에 안 되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죠. 요게 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코드를 한번 볼게요. 파워 코드는 노트가 2종류만 있는 코드가 파워 코드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완전 1도, 그 다음에 완전 5도 이 2종류의 노트만 쓰인 코드가 파워 코드죠. 그래서 파워 코드는 그냥 파워 코드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다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 5자를 적어서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C5 혹은 이렇게 크게 C5 뭐 D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파워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악보에서는 파워 코드가 쓰여 있어도 파워 코드로 안 적고 그냥 트라이어드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특이한 코드인데 3음이 생략된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트라이어드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3음이 생략된 코드가 거의 파워 코드랑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트들이 많아지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음이 생략된 코드는 이거야말로 정말 안 적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표기 방법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omit 3 omit이 생략이란 뜻이죠. omit 3 그 다음에 no third, no 3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음이 생략된 코드는 한글로 뭐 3음 생략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C의 omit 3 코드 그러면 3음이 없으니까 C랑 G만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C 파워 코드랑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C7의 omit 3 그러면 아직 세븐스 코드는 안 배웠지만 제가 C 코드 구성음이 도미솔이죠. 그 다음에 여기 7자가 붙은 거는 단칠도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C7의 구성음이에요. 여기에서 3음이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성음이 C랑 위에 또 잘못 나왔네요. C랑 G랑 B 플랫입니다. 여기 잘못 나왔어요. 오타가 좀 많네요. 예, C7의 omit 3 코드는 C, G, B 플랫 이런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노트가 조금 많아지거나 텐션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 표기를 이제 표기하는 규칙을 좀 정리를 해갖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규칙을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코드들도 그 구성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코드들은 이제 자주 안 나오니까 일단 걔네 신경 쓰시기보다 일단 자주 쓰이는 애들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일단 1도부터 볼게요. 1도. 1도는 뭐 이런 뭐 저런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루트를 그냥 대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면 돼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 다음에 3도를 표기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노트가 4개인 세븐스 코드까지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3도를 볼게요. 3도 같은 경우는 장삼도가 쓰이거나 단삼도가 쓰이겠죠. 장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표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단삼도 같은 경우는 소문자 M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표시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예, 여기도 뭐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5도로 넘어가 볼게요. 5도 같은 경우는 완전 5도. 완전 5도도 표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 규칙에 맞게 한번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만약에 대문자 C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루트가 C죠. 그 다음에 3도가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장삼도란 뜻이죠. 그 다음에 5도도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완전 5도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D 마이너. 자, 얘도 1도는 D. 그 다음에 3도가 단삼도라고 소문자 M이 표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단삼도 F. 그 다음에 5도가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 5도인 A.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5도가 아닌 것들, 증오도를 한번 볼게요. 증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AUG, 증음정이 영어로 어그멘티드죠. 그래서 AUG라고 적거나 혹은 플러스 5 혹은 샵 5 혹은 그냥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5도가 증 5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오도일 때, 감오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혹은 플랫 5 이런 식으로 적어요. 자, 그래서 뭐 트라이어드까지는 아까 다 했으니까 이제 7도를 한번 볼게요. 7도 같은 경우는 누가 붙냐면 장칠도가 붙거나 단칠도가 주로 붙습니다. 그래서 장칠도가 붙었을 때 이게 표기 방법이 좀 많은데 장칠도가 붙었을 때는 이 그냥 7 붙은 거랑 달라요. 이 단칠도가 나올 때는 그냥 숫자 7만 붙여주면 돼요. 근데 장칠도가 나왔을 때는 장음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딘가 표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대문자 M7 이게 장칠도, 장칠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AJ7 혹은 그냥 J7 혹은 세모7 혹은 그냥 세모, 요것들이 전부 다 7도가 장칠도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C 메이저 7.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1도는 C겠죠. 그 다음에 3도 표기가 없죠. 그러니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표기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 5도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도가 이 그냥 7이 나온 게 아니고 7 앞에 대문자 M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7도가 장칠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C에서부터 장칠도 B, 도미 솔 시, 이게 C 메이저 7 코드의 구성음입니다. 두 번째는 E7을 한번 볼게요. 자, E7 일단 루트 1도는 2겠죠. 그 다음에 3도가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장삼도 노트인 G샵. 5도도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오도 노트인 B.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그냥 숫자 7만 달랑 붙어 있죠. 이럴 때는 2에서부터 단 7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 7도 노트인 D. 미, 솔, 샵, 시, 레. 요게 E7의 구성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D-7을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7이 끝에 붙어 있고 그 앞에 소문자 M이 붙어 있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문자 M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 7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소문자 M은 3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D. 그 다음에 소문자 M이 붙어 있으니까 단삼도 F. 그 다음에 5도는 표기가 없죠. A. 그 다음에 숫자 7이 나와 있으니까 D에서부터 단 7도 C 노트. 예. 그래서 D-7의 구성음은 D, F, A,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A 마이너 메이저 7을 한번 볼게요. 이름이 조금 희한하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1도는 A, 그 다음에 3도는 소문자 M이 붙어 있으니까 단삼도가 되겠죠.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도는 표기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완전 5도 E. 그 다음에 M7이 나와 있죠. 대문자 M이랑 숫자 7. 그러니까 A로부터 완전 장 7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G 샵 노트가 됩니다. A, C, E, G 샵. 요게 A 마이너 메이저 7 코드의 구성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코드 이름이 약간 지랄맞은 애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F 샵 마이너 7 플랫 5.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F 샵. 그 다음에 삼음은 여기 소문자 M 나와 있죠. 그러니까 F 샵에서 단삼도 A죠. 그 다음에 5도가 표기가 돼 있죠. 플랫 5라고. 그러니까 F 샵에서 감오도 C 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음은 어디 나와 있냐면 숫자 7이 나와 있죠. 그래서 F 샵에서 단 7도가 되겠죠. 그래서 E 노트 이렇게 됩니다. F 샵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 F 샵 A, C, E 노트를 구성음으로 갖는 코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 어그멘티드 7 한번 볼게요. G 어그멘티드 7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샵5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루트는 당연히 이름은 G겠죠. 그 다음에 삼음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삼음은 장삼도 B. 그 다음에 오음이 여기 나와 있죠. AUG 혹은 플러스 혹은 샵5. 그래서 증 5도입니다. 그래서 G에서 증 5도는 D 샵. 그 다음에 7도가 여기 나와 있죠. 숫자 7. 그냥 숫자 7만 있을 때는 단 7도라고 그랬으니까 G에서부터 단 7도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 어그멘티드 7 코드 G7 어그멘티드라고도 해요. 자, 저 G 어그멘티드 7 코드의 구성음은 G, B, D 샵, F 이렇게 됩니다. 자, 규칙을 알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금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음정 때문에 빨리 못 따라오실 것 같은데 그건 뭐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자, 그 다음에 3도가 아니고 다른 음정이 나오는 코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스포 코드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etc 여기 보면은 완전 4도일 때 그때는 이렇게 서스4로 적고요. 자, 이때 서스4로 적을 때에는 삼음이 없을 때입니다. 삼음이 있을 때는 적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거는 서스4 코드가 아니고 텐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도가 붙는 코드들이 있는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텐션이거든요. 텐션 13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6자를 붙여갖고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7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7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7도는 장7도가 나올 때가 있고 단7도가 나올 때가 있죠. 장7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적냐면 대문자 M7 이렇게 적고 단7도가 나올 때는 그냥 7만 적습니다. 근데 6도가 쓰인 코드는 장 6도가 나오는 코드들 얘는 어떻게 적냐면 그냥 숫자 6을 붙여요. 그 다음에 단 6도가 나오는 코드는 얘는 6으로 적질 않습니다. 얘는 텐션 플랫 13이라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할 수 있는데 6으로 나타내지 않고 나중에 이제 텐션 표기로 나타내니까 숫자 6이 붙었을 때는 그냥 장육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C6 코드. 자, 일단 루트는 C. 3도가 표기가 없죠. 그러니까 장3도. 5도도 표기가 없죠. 그러면 완전 5도. 그 다음에 숫자 6이 붙었죠. 숫자 6이 붙으면 그냥 장육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C에서부터 장육도. 그러면 A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C6의 구성음은 도, 미, 솔, 라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C 마이너 6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6이 나온 부분 앞에 소문자 M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를 통으로 보고 단육도가 붙은 코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소문자 M은 3도가 단3도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숫자 6이 붙은 거는 장육도.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C-6 코드의 구성음은 C, E 플랫, G, A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 6도까지 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보면서 한 큐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복습을 하시면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텐션 코드 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텐션 코드. 텐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텐션 코드 표기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날 때 그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 텐션이 이미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표기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 코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텐션이 9, 13 이렇게 있습니다. C키에서 나오는 C 코드예요. 자, 이때 텐션 9 노트는 D, 텐션 13 노트는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C 트라이어드 C 메이저 7 이 코드 구성음 아까 말씀드렸죠. 도, 미, 솔, 시. 자, 이 C 메이저 7 코드에 만약 텐션 9이 붙었다. 그러면 레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C 메이저 9 이렇게 적습니다. 이 7에서부터 추가로 노트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숫자만 올려주면 돼요.
C7에 텐션 9 이럴 때는 C9으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라이어드 코드일 때, 그냥 C 코드일 때 이때 텐션 9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C add 9으로 적습니다. 9이 추가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C 메이저 7의 텐션 9은 C 메이저 9, C 코드 트라이어드에다 텐션 9이 붙었을 때는 C add 9 이렇게 됩니다. 간혹 add 2랑 add 9이랑 뭔 차이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보이싱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재즈에서는 보이싱은 연주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싱을 지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C add 2랑 add 9을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요거 구분할 시간에 멋있는 보이싱 짜려고 노력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텐션 13이 붙은 코드. 자, C 코드에다가 텐션 13이 붙었어요. 이럴 때는 아까 6 코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심플하게 C6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텐션이 조금 쉬운 경우들이고 텐션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복잡한 게 많이 나오냐면 도미넌트 코드들 있죠. 있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생긴 애들이 도미넌트 코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에다 숫자 7만 달랑 붙어 있는 애들이 도미넌트 코드인데 이런 도미넌트 코드는 텐션을 6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텐션 이름도 굉장히 지랄 맞아요. 텐션 플랫 9, 텐션 샵 11, 텐션 플랫 13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텐션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표기 방법을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대중음악 악보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표기를 재즈 악보에서는 많이 하냐면 C7에 텐션 9, 텐션 13 이런 식으로 적거나 아니면 9, 13 T자는 빼고요. 이런 식으로 적을 때도 많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적는 방법이 거의 자기 마음이라 적는 방법이 책마다 조금 많이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는 방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적어서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텐션을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다 안 적어주고 대부분의 악보에서는 얘네를 아예 표기 안 하고 그냥 C7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악보 파는 사이트 있죠. 거기서 악보를 구매하면 이런 텐션들이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C7만 달랑 이렇게 적혀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텐션 표기가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고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 텐션을 하이브리드 코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는 나중에 텐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이브리드 코드는 더 뭔지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코드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이제 정확히 적기 어려운 음악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만들 때 혹은 모든 음악을 분석할 때 이때 코드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음악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적기 어려운 음악들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자, 첫 번째로 화성법으로 접근해서 만들지 않은 음악들, 뭐 대입법을 썼거나 아니면 아예 리듬이 중심인 뭐 노코드 혹은 원코드 음악, 이런 음악들은 화성적으로 뭐 분석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코드를 안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드가 없거나 혹은 너무 자주 바뀌는 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가 없는 음악, 뭐 리듬만 있거나 난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리듬만 있거나 혹은 뭐 앰비언트 뮤직 중에 이제 리듬이 없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음악들이나 아니면 뭐 무조 음악 중에 코드가 굉장히 막 미친 듯이 많이 바뀌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음악들은 뭐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예, 어쨌든 코드로 정확히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션이 너무 복잡한 음악, 텐션이 조금 복잡한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인쇄해서 보는 그런 악보 말고 사람이 이제 손으로 적는 그런 악보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텐션 플랫 9, 텐션 플랫 1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니까 뭐 적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마 자주 보시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퍼 스트럭처가 사용되는 음악. 어퍼 스트럭처가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인 클리셰가 사용된 부분. 아까 제가 연주했던 게 악보를 잠깐 적어 볼게요. A 마이너의 텐션 9,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A 마이너 메이저 7, 그 다음에 A 마이너 7, D 마이너 9, D 마이너 메이저 7, D 마이너 7. 아까 연주했던 라인 클리셰가 요건데, A 마이너를 잠깐 보면 요 노트가 텐션 9이에요. 텐션 9 B. 여기 노트를 좀 적어 드릴게요. 근데 자세히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B, A, G 샵, G, 저게 라인 클리셰인데 대중음악 악보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냥 A 마이너라고만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악보에서요.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D 마이너라고 적혀 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마이너 부분만 놓고 이제 반주를 하다 보면 원곡처럼 멋있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삼음이 생략된 코드가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음악, 혹은 4도나 5도 화성이 사용된 음악, 이런 음악도 코드를 좀 적기가 어렵습니다. 자, 나름 DAW를 이용해서 배우는 화성학이니까 DAW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기타로 할까요? 기타로 반주 패턴을 하나 만들 건데, 반주 패턴을 보고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기타다 보니까 노트 길이를 좀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벨로시티는 조금 약하게. 그리고 기타는 이 기타 VSTI는 가끔 줄을 지정해줘야 제대로 연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미디 노트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다 찍었어요. 한번 BPM을 한 80 정도로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코드가 잘못됐네요. 베이스가 C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코드 구성음 C랑 D, G 요 세 개죠. 이거를 그냥 적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할게요. C에서 지금 3도가 없는 코드죠. 3도가 없고 2도가 있네요. 장이도 그리고 완전 5도가 있죠. 예, 굳이 코드를 적자면 C sus2가 되겠죠. C sus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 자, 여기는 보면 F 얘가 베이스, 그 다음에 C 완전 5도, 그 다음에 G가 장이도, 그 다음에 D는 장육도. 그러면은 F 장이도, 장육도, 완전 5도로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마커 트랙을 하나 열어갖고, 제가 마커 트랙을 여는 이유는 뭐냐면 코드 트랙으로 못 적어요. 자, 정직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F, 그 다음에 지금 장이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텐션 9, 그리고 장육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텐션 13, 그리고 상음이 없는 코드죠. 그래서 오미 3, 요 코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악보 같은 데서는 이 텐션 13 무시하고 F sus2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장이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드를 한번 볼게요. G에서 C가 완전 4도죠. 그 다음에 G에서 D는 완전 5도. 요거는 쉽죠. 완전 4도 완전 5도니까 G sus4.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는 첫 번째 코드랑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반주를 이제 악보로 이제 코드로 적어 보면 C sus2, 그 다음에 F sus2.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D 노트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D 노트는 텐션 13입니다. 그 다음에 G sus4, 그 다음에 C sus2.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코드를 완전히 정확하게 적기가 조금 힘들겠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운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막 특이한 음악에서 나오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아니고 아마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코드를 정확히 적기가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코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코드를 먼저 막 짜놓고 이제 그 다음에 구성음을 찾아서 작업을 하실 텐데 코드를 아직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손 가는 대로 막 여러 가지를 쳐보세요. 여러 가지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코드를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코드 이제 아까 코드 표기 규칙을 말씀드렸죠. 이 코드 표기 규칙에 맞게 코드 이름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게 한번 이제 숙제인데 예,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알아서 해보시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막 손 가는 대로 치다 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왔어요. 예,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따지냐면 제일 베이스 노트 있죠? 얘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루트가 D죠. 그러면 D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D에서 F, 지금 E샵이라고 나오는데 F죠. D에서 F면 단삼도죠. 그러면 소문자 M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D에서 A면 완전 오도죠. 완전 오도니까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D에서 C, D에서 C는 단칠도죠. 단칠도니까 숫자 7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D에서 E, 장이도죠. 예, 장이도가 나오는 코드들은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텐션 9입니다. 지금은 D-7에다 텐션 9이 추가됐기 때문에 D-9으로 숫자만 올리면 돼요. 예, 이렇게 되겠죠. D-9이라고 하는 코드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막 치다가 좋은 코드가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보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악보에 나오는 코드를 보고 이제 구성음을 찾는 연습 그거를 이제 하시면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를 이제 표기하거나 이제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드는 뻔한 거 써도 됩니다. 코드가 막 코드웍이 좋으면 뭐 좋은 음악 나오기는 하는데 남들 안 쓰는 막 정말 신비로운 코드웍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대중음악에서는 남들 다 쓰는 코드를 갖고 멋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이제 뻔한 코드 진행, 뻔한 코드들을 보시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또 55분이네. 예, 영상이 또 55분이 됐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